뭐냐면은 극각과 미분계수에 대한 역이 성립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 네, f 프라임 a가 한 점에 대해서 이것이면은 네,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가 되죠. 다시 적어보면은 앞에 이제 미분 가능하니 네,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이게 참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극값을 가진다. f 프라임 a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y는 x 세제곱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x가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제로가 0이 되는데요. 근데 그 값을 가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구간을 잡던 열린 구간을 잡던지 간에 결국에는 얘는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값이 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 역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함수가 있냐면 fx가 있는데 얘가 네, 요런 케이스가 있고 요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극값을 갖는 케이스죠. x는 0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극값을 가지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x는 0에서 y는 fx f는 이제 극값 그러나 f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요런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런 이제 발레가 되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는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은 조건이 이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요 파란색 박스에서 요 두 번째의 예시는 뭐가 빠졌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바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면 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네, 요거를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직관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직관적인 부분이 되는데 저희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데 그 근방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고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요.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지죠. 극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은 x는 0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f 프라임 제로는 당연히 제로가 되죠. 근데 0의 왼쪽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미분계수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보죠. 이때 기울기가
네, 아래로 내려 꽂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네,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의 x는 0이 오른쪽에서 이때 미분계수 혹은 뭐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직선 혹은 접선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소값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네, 기울기가 감소하고 그 다음 0이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반대의 경우죠. 이제 극대값을 갖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그래프가 저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 정리하면은 여기서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극대가 되고요. 극대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x는 제로에서 극대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도함수 f 프라임 제로는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네, x는 0의 왼쪽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죠. 근데 기울기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 한번 이렇게 꺼보면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의 오른쪽 요 근방에서 저희가 한번 보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네, 나타나기 때문에 감소하는 곡선이 감소하는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 프라임 x는 제로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x는 제로 여기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미분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x는 제로에서 0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혹은 뭐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이제 곡선의 형태를 조금은 알 수 있거나 혹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쭈루루는 제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를 다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할 건 뭐냐면 함수 f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f면은 그 다음엔 도함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f 프라임 x가 뭐 0이 되는 이런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이걸 0이 되는 x의 근방에서의 네, f 프라임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이 부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얘를 이용을 하면은 극대와 극소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이 x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점에서 f의 함수값을 저희가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요 함수 f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아무튼 막 그렇게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극대값이 극대값이면은 최대값이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혹은 최대값이면은 당연히 극대값이 되는가? 요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극소값이면은 당연히 최소값이 되는가? 요런 거랑 그 다음에 최소값이면은 당연히 극소값인가? 를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이면은 당연히 극대값이 되죠. 이거는 극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건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값은 극소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값 같은 경우는 모든 만약에 x는 a에서 f가 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정의역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fa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나죠. 근데 극대값의 정의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은 이런 걸 만족했어야 됐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요. 근데 최대라는 거는 모든 정역, 모든 그 열린 구간에서 이런 거를 다 만족합니다. 정역에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요. 어떤 구간은 한 개만 만족하면 되지만 정역에서 만족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모든 열린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줘도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극대값은 왜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요런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극대값을 우리가 쳤죠. 극대값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최대값은 어떻게 여기가 되죠. 최대값은 여기가 되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근방에서는 얘가 극대값이 되죠. 뭐 a라고 적어놓고요. fa가 극대값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최대값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가장 큰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최대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점 뭐 다 극소값이 되죠. 그쵸?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은 어떤 근방을 잡아놓으면은 극소값이 됩니다. 그렇지만 얘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는 요 영역이 있고요. 더 작은 값을 가지는 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극소값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최소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충 간단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요런 걸로 수정을 해야 되죠. 최대값이 극대값이 된다는 건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요거는 수정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